자유한국당에서 연찬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각 정당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현역 의원들이 모여서 정기국회 대책을 위한 또 기타 현안에 대한 대책을 위한 연찬회를 이었는데요. 어제 자유한국당 연찬회가 있었는데 혁신과 관련해서 혁자도 없었다. 아무런 내용이 없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애초에 원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탈당 문제라든가 친박 청산, 보수 혁신에 대한 것이 주요한 자유한국당의 워크숍의 그 의제가 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을 배출한 정부 여당으로서 그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게 했고 그로 인해서 대선에 패배했기 때문에 보수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가 주요 의제로 될 줄 알았더니 그것보다는 오히려 현 정부의 적폐 청산에 대해서 신적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야당으로서 여당을 견제하겠다 그런 이야기들 정치적 공세적인 이야기만 나왔는데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야당이 정부를 견제하는 것을 나무랄 일은 아니지만 현재 자유한국당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모두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유한국당이 탄핵과 대선 패배에 대한 스스로의 반성과 책임에 대한 국민에 대한 사죄와 변화된 모습도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여당을 견제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그 공세로만 들릴 뿐이지 진정한 보수의 혁신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 때문에 아마 그 비난적 여론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당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그리고 친박 청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한 예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대표님조차도 오늘은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언급을 전혀 안 했어요. 대표도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겠어요. 한번 이제 뭐라고 국민들을 향해서 얘기를 했는데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하고 있나, 또 우리 당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수렴하는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자, 박 전 대통령 출당. 친박 청산이 전혀 안 나왔다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박 전 대통령 출당 문제가 거론화되기 시작하면 당연히 이어지는 게 친박계 의원들 등에 대한 인적 청산 문제가 당연히 수면 위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겠지만 자유한국당의 전체적인 구조, 연찬회를 보게 됐을 경우에는 현역 의원 더하기 원외위원장들까지 함께한 연찬회였을 겁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지금 현재의 자유한국당에 남아있는 의원들과 원외위원장의 면면을 보게 되면 누가 뭐래도 개파적인 색채를 따져보게 됐을 때 구친박계 의원들의 성향들이 훨씬 더 강력한 상황을 볼 수 있는 거고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현재 현역 의원이 아닌 상태다가 당을 완전하게 장악했다라고 하기도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을 거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성급하게 끄집어냈다가 오히려 홍준표 리더십에 타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내용을 수면 위로 거듭 끌어올리기는 어려울 거고요. 따라서 홍준표 대표가 지금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적 청산의 과제들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류석춘 혁신위원장의 입을 빌어갖고 얘기하는 게 첫 번째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언론에 공개하면서 사실상 보수적인 유권자들과 직거래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게 되는 건데 오늘 나경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무너질 때만 기다려서는 답이 안 나온다.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 빨리 꺼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자유한국당이 살아남을 수 있을 만한 그 시간적 여건이 많이 안 남았거든요. 내년도 6월이 지방선거라고는 하지만 올해 연말 정도가 되게 되면은 이미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예정자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출마하려고 하는 정당에 대한 선택지가 다 끝나버립니다. 여기에 판단이 더 늦어지기 전에 마지막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적었던 연찬회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홍준표 대표죠. 홍준표 대표는 단호한 목소리로 구체제와의 단절을 화두로 던졌다고 합니다. 친박계 청산 문제 논의를 더 이상 늦출 생각이 없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들어보시죠. 구체제와 단절이라고 화두를 던졌는데 구체제의 잔재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말하기 어려운 것을 말했을 뿐이고 같은 마음이죠. 시기를 보자. 3선까지 판결 확정까지 기다리자. 그 말은 다 망하고 난 뒤에 같이 망하자는 말과 똑같아요. 굳이 할 방법도 없고 길도 없는데 거기 매달려서 우리가 후송세월을 보내야 합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3심 재판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수 없다. 다 망한 뒤에 같이 망하자는 것이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저 말을
그대로 한다면은 무슨 친박 청산 혁신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 얘기하는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여전히 그 매달리면은 결국 그 국민들에게 다가가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한계가 분명히 지금 놓여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지금 어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유죄 판결을 함으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1심 판결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번 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그 결정이 나면은 결국 그것을 계기로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라든가 친박 청산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의아하게도 그 어제 같은 경우에 그 1박 2일 있었던 연찬회에서 아까 산무라고 해서 토론이 없었고 활력이 없었고 논쟁이 없는 이른바 알맹이 없는 그런 연찬회가 됐다는 그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구체적와의 단절을 얘기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액션 플랜을 가지고 할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액션 플랜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말만일 뿐인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상당히 보수를 지지하는 층에서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그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오늘 이 연찬을 통해서 결국 제목이 우리는 하나, 그러면서 정기국회에 대한 대응,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 하면서 내부적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지는 못한다는 그런 모토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전국에 있는 원내에 있는 분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정말 백가증명식의 얘기가 나와서 뜨겁게 그 달아오르는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끌어오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았다는 것은 마치 컨벤션 효과를 전혀 못 보는 그런 전당대회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씁쓸한 뒷맛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현재 또 이런 이야기가 어찌됐든 나오니까 친박계 측 반응도 궁금합니다. 지금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친박 입장에서는 대놓고 친박 청산하겠다면 또 부글부글 끓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난번 전당대회 면모를 보게 됐을 경우에는 당대표에서 친박계 의원을 내세우기에는 사실 명분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당선 가능성도 떨어졌지만, 최고위원회 면면을 보게 되면은 진박 중에 진박이라고 불렸던 대구 지역에서 유승민 의원과 함께 장우결했던 의원 같은 경우가 최고위원회 당선이 되는 등 사실상 여전히 자유한국당 내에서 건재한 세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도 친박과 일전 승부를 겨루기에는 아직 내부적으로 좀 단단치 않다는 생각을 갖게 될 거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외부의 여론들을 좀 확보한 뒤에 명분을 가지고 어떻게든 당을 쇄신할 수 있는 판단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보수적인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연민을 갖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랬던 분들이 태극기 집회에 나가셨던 분도 있고요.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들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혁적인 정책들에 대해서 누군가는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는 대한야당이 부재한다는 데에서 더 부글부글 끓고 있는 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탈원전 문제부터 시작해서 얼마 전에 얘기했던 이 직접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이 얘기들에 대해서 누군가는 제대로 된 원인 분석을 가지고 대한야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키면서 이게 가능하겠는가? 이런 명분들을 끄집어내면서 자연스럽게 변화를 해야 되고요. 그런 기류를 감지하면서 갈 수 있는 여지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이제 김무성 의원, 그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가 열린 토론 미래라는 경우에 이렇게 공부 모임들을 확대하기 시작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현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외연 확장들을 넓혀나가고, 이를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친박계 의원들이 오히려 고립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전략들이 필요한데, 그런 좀 세련된 전략들이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굉장히 좀 부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도 연찬회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연찬회에서는 아주 특이한 게 과거 여당 연찬회보다도 훨씬 규모가 크게 국무위원, 장관들이죠, 청와대 수석들이 총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100대 국정과제의 주요한 내용들이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돼야 되는데, 아마 9월 정기국회에서 이것들을 관철시키지 못했을 때는 초반기 국정의 개혁 드라이브가 뒷받침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당청이 일체된 그 문제의식과 일사불란한 행동 통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수석들과 당 지도부와의 그 만찬이라든가, 그리고 대통령이 여당 소속 의원들을 전체 청와대에 불러서 다시 그 회동을 하는 것들은 이례적인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원식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주요 개혁 입법과 개혁 정책을 얘기하고 있는 참여연대 지도부 사무실 찾아가서 지도부들과 면담하면서
민주당의 지지 기반인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단체의 지지 기반도 놓치지 않겠다라고 지금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전과 다른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일단 내부 당청 결속을 강화한 이후에 아마도 과반수의 표결을 위해서는 국민의당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마 전당대회가 끝나면 이제는 내부 집단속을 끝내고 나서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 소위 말해서 개혁연대를 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지 않겠나라고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당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많은 신임 지도부를 선출하는 국민의당 전당대회가 내일 열립니다. 자, 어떤 각오를 다지고 있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당원이 결속과 화합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국민의당의 역할과 소임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받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안철수 전 대표, 또 천정배, 정동영 또 후보들이 나와 있는데 판세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반적인 정치평론가들의 어떤 견해는 1강, 2중, 1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안철수 후보의 1위를 점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결선 투표제가 있기 때문에 1등, 2등 사이에 과연 과반수를 해서 1차전에 끝날 것인가 그것을 관전 포인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변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 전당대회가 안철수냐 아니냐, 더 좁혀서는 안철수가 서울시장 나가나 아니냐는 이야기 말고는 어떤 이슈도 만들지 못했다. 즉 안철수의 전당대회였기 때문에 1차 투표에서 50% 이상 과반 득표를 하는 것으로 되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투표가 사전 온라인 투표가 있었고 ARS 투표가 있었는데 온라인 투표 참가율이 꽤 높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젊은 층들 입장에서는 천정배, 정동영 후보보다는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전 대표가 좀 유리한 고지에 있지 않을까 싶고요. 내일 아마 전당대회 결과로 1차 과반 투표를 통해서 안철수 전 대표가 만약 당대표가 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는 정계 개편의 속도가 좀 빨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당대당 통합은 아닐지라도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야당에 대한 이 정책연대 국면들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좀 주목해서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세 분 정말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세 분과 이야기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